바른정당 국회의원 13명이 자유한국당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주 정운천 의원도 사실상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가 대선 열기로 뜨겁습니다. 각 후보와 지지자들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패류 유통업자가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궁 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지만 돼지 사육 두수는 크게 줄지 않아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13명이 자유한국당 복귀와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주 출신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주 안에 거취 표명을 예고해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각 당의 움직임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며 한국당 복당과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도내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도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쌍발통 정치로 인사와 예산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수 정당인 바른정당에서 한계를 느꼈다면서 빠르면 모레쯤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왜냐하면 전북 정서에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그러한 대의명분, 또 그러한 진정성은 인정받을 거 아닌가 해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각 당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전북 지역 교수 320명은 산적한 난제를 해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기보다 우리 조국의 미래에 투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도 전국 조합원 총투표 결과 문재인 후보를 한국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가 13년간 동결되온 이통장 기본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게 민생정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 변화와 개혁, 나아가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유세 현장 못지않게 뜨거운 것이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입니다. SNS는 손쉽게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영화의 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투표 동력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선대위의 활동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아주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도의원들의 기자회견 현장도 SNS로 생중계됩니다.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작은 개인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또 아침에 포스팅을 하면 많은 패친들이 그걸 보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정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직접 SNS에 올린 거침없는 발언으로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SNS에 손편지를 올려 완주 의사를 강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패러디 영상이나 토론회 사이다 발언을 올려 지지층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후보의 메시지를 손쉽고 빠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이버 위법 게시물은 3만 1000여 건으로
지난해 18대 대선 기간에 적발된 7,200여 건의 4배가 넘습니다. 무심코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도구가 된 SNS,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중국산 백합을 포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국산으로 속인 백합은 제대로 된 전염병 검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해경이 군산에 있는 한 어패류 유통업체의 창고에 들이닥칩니다. 백합 조개를 담은 자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이 포대가리 괜찮아요? 와, 중국산이구나. 해경에 적발된 일당은 중국산 백합 12톤을 포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을 썼습니다. 중국산 포대입니다. 김 씨는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조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국산 포대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은 시세의 2배인 1억 3천만 원.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인데 중국산 백합은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약 2배 정도 시세 차익을 노려 편취한 것입니다.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유통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신안군 백합 종폐살포 사업에서 모두 4건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다른 경쟁업체 관계자 3명은 한빛원전의 입찰에만 3차례 들러리를 서서 김 씨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중국산 백합은 정상적인 전염병 검사나 이식 승인도 없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에 이제 백합 양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백합이 들어오면서 질병이 같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때 생산량으로는 거의 한 10,000톤 정도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400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족 자원을 되살리기 위한 종폐 사업이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에 1,000억 원은 넘게 쏟아붓고도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이면서 사업 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천입니다. 익산천 바닥에 쌓인 가축 분뇨가 사라지고 대신 생태 습지가 조성됐습니다. 축사 자리에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악취와 수질 개선이란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왕궁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왕궁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수질 오염과 악취의 원인인 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6년 동안 1,200억 원을 들여 축사 240곳 가운데 140곳을 사들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1만 4천 마리던 돼지가 7만 9천 마리 줄어 3만 5천 마리가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4만 1천 마리를 줄이는 데 그쳐 7만 3천 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은 축사와 돼지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사업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기재부에서는 지금 나랑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원 넘게 들어간 왕궁 환경 개선 사업. 정부가 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고민이 많으시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정화식물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하나에 걱정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 뭐 마스크 안 쓰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많은데
건강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틸란드시아는 집안과 사무실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아이비와 네프로네피스, 스킨답서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에 있는 왁스층에 미세먼지가 흡착이 돼서 제거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흡수돼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다면 더덕과 사삼, 맹문동, 도라지가 좋습니다. 이들 약초를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더덕과 사삼은 가래를 가라앉히고 기침을 멎게 해줍니다. 맹문동은 현대 연구에서 알러지성 천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이들 식물과 약초를 함께 이용한다면 미세먼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학교 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다만 병상 포화지수와 협진 의사 수준, 중증 환자 최종 치료율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를 내년 말까지 더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해 9월 수술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살배기 어린이 수술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제2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편지 수천 통이 전북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기간 동안 운영한 하늘나라 우체통에 도착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4월 한 달간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을 운영했으며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추모 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신된 편지를 기록물로 등재해 보관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400여 년 동안 조선 도공의 맥을 이어온 심수관가의 15대 심수관 씨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심수관 씨는 전북 도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심수관 가문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조선 도공의 혼과 자긍심을 계승 발전시켜 일본 3대 도자기 가운데 하나인 사츠마 도자기를 탄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심수관과는 1598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간 도공 심당길과 그 후손들이 이후 400여 년 동안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켜온 도자기 명가입니다. 지난해 6월 전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호랑이가 어린이날에 공개됩니다. 전주동물원은 그동안 전담 사육사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적응 기간을 거친 쌍둥이 호랑이 천둥과 번개를 어린이날인 5일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곤충의 생태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생태원과 양잠 산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잠사곤충박물관을 개방합니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는 누에와 곤충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곤충에 관한 강의를 3차례 진행합니다.